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가장 용맹한 새라고 꼽으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독수리가 있겠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아주 용맹하게 생겼죠. 독수리의 수명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일단 30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30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30년이 탁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그 부리 있죠? 부리가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목을 찌른다고 해요. 목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발톱도 너무 자라가지고 이렇게 굽어 있는데 살을 막 파고든다고 합니다. 자, 이때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새로운 삶을 선택한 독수리는요, 부리를 절벽에 막 부딪혀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발톱까지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6개월간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부리, 그 다음에 새로운 발톱이 이렇게 나겠죠. 그렇게 난 독수리는 그 이후에 무려 다시 30년간의 삶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듦이 내일 새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6개월간 정말 힘들었지만 새로운 삶, 30년을 보장받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개념 공부할 때 힘든 거 있죠? 그게 바로 새로운 나, 그리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등급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힘들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그 힘듦만 잘 이겨낸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묵묵히 하십시오. 틀림없이 지금의 힘듦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은 8강이거든요. 8강. 자,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있어도 묵묵히 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8강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강에 우리가 지금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수렴. 함수의 수렴,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 근데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식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프를 항상 그리기 어려우니까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수렴을 얘기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성질을 할 거고요. 계산 유형을 할 겁니다. 자, 성질. 우선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수열의 극한. 그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형태가 다 성립했죠. 자, 선생님이 그때 했던 얘기 기억이 납니까? 새로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 뭐를 구하고 싶다? 새로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정으로 주어져 있죠. fx에서 극한 알파, gx에서 x가 a로 갈 때 베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뭐를 구하고 싶다? 상수가 곱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개가 더해진 거. 그 다음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나눌 땐 단. gx 분모가 0이 안 돼도 극한값도 0이 안 돼야 됩니다. 극한값 나오면 요것도 0이 안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걸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기존의 함수의 극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뭘 해야 됩니까? y는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래프를 그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리려면 쉽지 않죠?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따로따로 이렇게 적겠다. 언제? 각각이 수렴할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수렴할 때. 자, 이거 수렴 하나에 우리 알고 있는 극한이잖아요. y는 x 쭉 y는 x 이렇게 되죠. 그 중에 x가 1로 가면 바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x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x분의 1 요렇게 되는데 x1 상상이 되죠. 혹시 상상이 안 되면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따로따로 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따로따로 적을 수 있다. 어떤 걸 활용한 겁니까? 금방 요거. 그죠? 따로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꼴에서도. 그러면
밑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이고. 자, 다시 앞에 1은 그대로 적고. 자, 요거는 1이죠? 자, 1은 뭡니까? 1. x, y가 있으면 자, 이거죠. fx는 1. 그럼 뭐 특정하게 여기가 1이 있다. 1로 가까이 가볼게요. x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까이 가도 함수값은 1이죠. 1분의 1. 그래서 1이 아니고 여기서는 2. 이렇게 이제 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래프 알고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금방 조금 전에 했지만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 할까요? c, 상수 c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이거는 뭐가 된다? 상수가 있으면 그대로 c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방금 이 과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있어서 있죠.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전부 다 x가 a로 갈 때라고 다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x가 a의 우측에서 갈 때라고 바꾸어도 역시 다 성립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a 우측으로 할 때 fx의 극한 알파, 우측으로 할 때 gx의 극한이 베타라고 할 때 곱한 것도 더한 것도 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가 a의 우측에서 갈 때 똑같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갈 때도 역시 이 부분을 다 바꿔주면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갈 때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다 성립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뭡니까? 수렴할 때라는 겁니다. 자, 수렴할 때 이 조건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할 때. 자, 그럼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인데요. 1번 극한값을 구하시오. 예전 같으면 그래프 그렸죠. 근데 그래프 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겠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4. 따로따로 쓰겠다. 왜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까? 수렴하니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또 적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연습이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x 곱하기 x니까 자, 곱에서도 따로따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x. 자, 상수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 x고 뭐 이건 그대로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가 수렴하니까 상수가 나왔고 이것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가 수렴하니까 각각 이렇게 곱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요거는 2이니까 4. 자, 요거는 2이니까 마이너스 4. 자, 요거 상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4.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프 그리지 않고 식으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따로따로 적겠다. 따로따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x 플러스 7.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따로따로 적겠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요것도 따로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왜?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상수도 나올 수 있고 뭐 7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겠죠. 바로 계산을 해볼까요? 바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될 거고 뒤에 거는 7이 될 거고 이번에는 역시 바로 계산을 하면 이쪽 부분 계산하면 9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8분의 16이니까 답은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똑같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x제곱 곱하기 왜? 각각이 수렴하니까 x제곱 x-2 둘 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수렴하니까 적을 수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데 여러분 적용할 때 또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바로 이제 각각 해보면 요거는 1이 되겠죠? 1이 되고 곱하기 자,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분리해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로따로 적을 수 있다. 왜? 수렴하니까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죠. 자, 3은 앞으로 빠지고 요것도 더하기도 분리하고 극한을 그죠? 자, 그렇게 하면 9 더하기 3이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9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6분의 12니까 답은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만 있느냐? 자, 선생님이 하나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퀴즈. 두 함수가 있는데 fx는 무한대로 간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건 5로 가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값을 계산하라. 자, 어떻게 시도를 할까?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열이든 함수든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할 때는 수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수렴. 자, 발산하고 있어요. 저렇게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자,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면은 얘를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로 바꾸면 어때요? 무한대분의 1의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그쵸? 이제 0이죠. 0이 되는 거죠. 수렴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 이 조건이 있네요. 자,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해볼까? 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겠죠.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무한대 fx분의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자,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쪽 극한은 0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 곱하기 요쪽 극한은 우리가 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5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요건 0이 되고 요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의 fx 마이너스 gx.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적은 겁니까?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각각이 수렴할 때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극한을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죠? 따로따로 된 걸 그냥 하나로 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이거는 5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적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안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2 마이너스 fx분의 gx. 자, 요거는 0이 되겠네요. 우리 이거 많이 보던 형태 아닙니까? 수열에서 이런 형태일 때 우리 어떻게 바로 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는 마치 각각이 요것도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 분해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2로 간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수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냐? 여러분 4강 36분 05초 이때 팁.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참고하세요.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따져봐야죠. 수열에서 얘기인데 여기서는 왜 이게 성립을 하는지 여기 와서 조금 더 뒤로 와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fx분의 gx를 계산할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이거 위에 거. 위에 걸 통해서 밑에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걸 한번 적어볼까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거를. 자, 근데 이렇게 딱 적고 나니까 뭐가 문제죠? 얘랑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를 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는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을 계산을 하면 요거는 뭐로 간다? 우리가 위에서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뭐 그대로 2. 그래서 2. 금방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결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수열에서 극한과 똑같이 우리가 뭐 fx 플러스 c 정도가 있다. 그럼 얘가 예를 들면 뭐 a로 수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a-c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금방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계산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fx 플러스 c라고 적어주고 마이너스 c를 해야 아래 위 식이 똑같아지죠. 자, 그렇게 적고 나면 얘는 뭐예요? 얘는 a로 간다고 해놨습니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그대로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가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여기 만약에 알파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똑같은 이유로 해서 알파분의 a로 바뀝니다. 물론 알파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까지 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성질이죠, 성질.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계산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항식, 무리식, 통분, 치함, 뭐 부등식은 나중에 할 거고요. 선생님, 이 많은 유형들을 다 저희가 외워야 하나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유형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 개념으로 들어가죠. 지금까지 했던 걸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라.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라. 그러면 극한값의 성질, 원래는 그래프였는데 그래프 이제 이용하지 않고 식으로 해결할 때는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했던 거죠. x분의 1. 자, 이걸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때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1 플러스 1분의 1에서 2 이렇게 바로 계산했죠. 바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열에서. 함수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수열에서 언제 했느냐? 1강 14분 41초. 이때입니다. 이때 한번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무한대 플러스 c 꼴은 뭐가 됐습니까? 이게 무한대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무한대를 대입하면 사실 안 되지만 대입하는 것처럼 하면 무한대 플러스 2죠. 무한대 플러스 2의 꼴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더해봤자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죠. 무한대에서 약간의 상수를 더해봤자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약간의 상수를 더해봤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 다 채워보십시오. 채워봤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는 모르죠. 자, 요거는 무한대. 요거는 모르죠. 양수니까 무한대고 음수가 곱해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는 모릅니다. 자, 얘는 0. 자, 얘도 0이었죠.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선생님 C가 만약에 0이 되면요. 무한대분의 0꼴은 선생님 이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볼까요? 얘를 0 곱하기 무한대 분의 1의 형태라고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죠. 0 곱하기 0의 형태니까 그렇죠. 이것도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등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적은 거죠. 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을 이용하거나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아까 물음표 단 그런 얘기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거
자, 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극한값 성질 쓰려고 따로따로 딱 취하자마자 밑에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버리죠.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 식의 특징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변형을 시키는데 밑에 거 변형시킬 수는 없고 위에 거 보니까 2차식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얘는? 그렇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2차식이 나오면 또는 3차식이든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켜서 뭔가 다른 작용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루트가 나왔다. 루트가 있어요, 식이. 그리고 이런 꼴이 돼버렸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이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왜 이거 합니까? 루트가 나오면 우리 루트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없애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얘를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로 보면 아래 위에 뭘 곱한다? 루트 x 플러스 1. 자,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뭡니까? 루트 x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위에는 x죠. 루트 x니까 제곱이 돼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식에 있는데 이런 꼴이 돼버렸어. 뭔가 변형을 시켜야 돼. 이런 식은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통분이죠, 통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로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x 마이너스, 자, x분의 1이고 1은 x분의 x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x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통분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잡한 식이나 함수를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식이나 함수의 형태가 있으면 역시 치환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극한값을 구하시오. 함수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딱딱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분모 극한 치하면 0, 위에는 2 곱하기 4 마이너스 10 더하기 2가 되니까 8이고 이것도 0분의 0꼴이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0분의 0꼴이면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변형을 시킨다? 당연히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그죠? 2차식이 있으니까 인수분해인 겁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2, 1. 여기 2, 1. 여기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고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적고 나니까 없어지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주로 많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아까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나면. 자, 이를 그러면 이제 바로 대입하는 거 실제는 함수의 우리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면 3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해보겠어요. 해보기 전에 무한대. 실제 한번 넣어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입니다. 이런 꼴이죠. 이대로 풀 수 없죠. 이거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루트가 있구나.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이겁니다. 자, 얘를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라고 적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준다? 이걸 곱해주는 거죠. 2x 플러스 x.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자, 플러스 x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고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
x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루트 제곱 될 거니까. 자,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그럼 요거는 없어지겠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요거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열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차수 1차. 자, x제곱 주면 루트 나오면 1차. 개수만 따지면 되죠. 위에는 2, 밑에는 1, 여기도 1. 따라서 이건 뭐가 된다? 1이 된다. 아하, 수열에서 하던 게 선생님 극한에서도 성립을 하네요. 맞습니다.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1, 3x제곱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뭐가 된다고요? 바로 2분의 3이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알아두라고 했죠. 무조건 결과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이유는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자,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모 분자의 x제곱분의 1을 곱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뭘로 갑니까? 0. 얘는 뭘로 갑니까? 0.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그럼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를 하도 되고 역시 루트가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극한값을 계산을 하라. 실제 한번 해볼까요? 대입을 해보면 0분의 1꼴 3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0분의 1 곱하기 0 0분의 0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변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형할까요? 통분이죠.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x분의 3x죠. 3을 통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3이죠. 자, 얘를 한꺼번에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x분의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죠. 얘도 한꺼번에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3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죠. 괄호는 할 필요 없어졌고요. 이제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x분의 3만 남네요. 그러면 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각각 이렇게 극한을 한번 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죠? 극한에서는 대입이 아니고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보면 루트 4니까 2 마이너스 2 0 위에도 0분의 0꼴이네요. 따라서 자, 위에 이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여기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플러스 3 마이너스 4죠. 자, 루트 제곱 요거 마이너스 4. 그러면 위에 그대로 적어주면 x 마이너스 1일 거고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되네요. x가 1로 갈 때 요것만 남았네요. 요것만 남았죠. 그러면 실제 해보면 루트 4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x가. 실제 보면 무한대. 자, 요거는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알 수 없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역시 루트가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1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라고 보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준다? 자, 여기만 부호가 바뀐 거. 여기도 똑같이 여기만 부호가 바뀐 걸 곱해줍니다.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겁니다. x 곱하기 될 거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고 자, 위에 거 계산하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없어지죠. 마이너스 4가 남네요. 여기 마이너스 4. x를 올릴까요? 이렇게.
자, 그럼 뭡니까? 최고차 1차. 요것도 나오면 1차가 될 거고 여기도 1차. 그러면 그렇죠. 상수만 가지고 오면 1이니까 2. 위에는 마이너스 4. 답은 뭐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루트가 있는데 지금 우선 필요한 건 통분이 더 필요하겠죠. 실제 무한대 해보면 무한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요건 1로 갑니다. 1.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돼요. 할 수 없죠? 따라서 통분. 얘를 한번 다시 이쪽에 적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자, 바로 통분해 볼게요. 루트 x,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뭘 한다? 이제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통분과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계산이죠. 자, 계산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 거, 자, 요거 하면 x 플러스, 자, 요거 곱하면 루트 x가 안으로 들어가서 2x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위에 거 한번 계산해 보죠. x 루트 x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계산해주면 x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만 남는데 마이너스 2랑 x랑 합쳐져서 곱해져서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차 개수만 따집니다. 2분의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뭘 하겠습니까? 통분이죠. 통분. 계속 통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체크. 뭘 체크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자, 이 공식. 자, 선생님 적기 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혹시 1학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그때그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막 1학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2학년 과정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해도 또 부족한 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바에 2학년 과정을 하면서 1학년 때 부족한 걸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하느냐? 이것 때문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x 마이너스 1. 자, 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1이 되죠.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1의 제곱인데 1이죠.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요 식이 요렇게 됐으니까 요게 여기에 필요하겠죠. x-1은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x-1분의 1인데 분모 분자에 어떻게 곱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다. 여기도 x제곱 플러스 곱한다. 그 다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의 식을. 자, 그러면 통분이 된다는 거죠. 통분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금 더 통분이 번거로워졌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적고 여기 적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인수분해 해볼까요? 인수분해 바로 됩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분. 그러고 나면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쓰면 밑에는 3이 될 거고 위에는 3이 될 거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자, 이거 보죠. 다항함수에 대하여 이게 성립할 때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루트 x 여기도 루트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가 사실 x가 되면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할 수 있습니까? 자, 선생님 상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같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죠.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여기에 fx 곱하기 그렇죠. 이거죠, 이거. 이걸 곱해야 어떻게 다음에 적을 수가 있느냐? x-1입니다. 요거 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를 적을 수 있고 얘는 따로 이렇게 적어 봅시다. 왜 선생님 이거 왜 따로 적었나요? 이거 활용하려고. 여기 3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요게 3이죠. 그럼 요거는 그죠? 2로 가겠죠.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더 적어보면 이제 극한에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성질.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 얘가 수렴하는 거는 알려줬고 얘가 수렴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뭘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답 됐네요. 요거 앞에 건 3이고 요거는 2. 따라서 답은 얼마다?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나갑니다. 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요거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무한대만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이런 경우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x가 무한대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경우 활용하는 게 그럴 때 치환입니다. 그럴 때 치환. 어떻게 치환한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t는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실수로서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200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죠.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음수들이 전부 다 양수로 되면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근데 실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x는 마이너스 t. 얘를 전부 다 t로 바꿔줘야죠.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다 넣어봅시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t. t가 어디로 간다? 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야 무한대로 가는 게 나왔네요. 선생님 t인데요. 이건 상관없잖아요. 이건 x로 쓰고 싶으면 이거 x로 쓰고 이거 다 x로 쓰면 돼요. 이건 그냥 이건 아니죠. 이거 x로. 그게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모. 우리가 더 쉽게 생각.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극한은 우리 했잖아요. 1차. 이거 1차. 1 개수만 따지면 2분의 마이너스 1.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끝.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치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원종합 문제 7번입니다.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트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업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꽤 복잡해 보이죠. 처음 볼 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꼴에 주목하라. 그리고 꼴을 같게 만들라. 뭐 꼴 형태.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게 K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K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막 달라요, 이렇게. 그럼 무슨 꼴을 한번 봅시다, 얘 0을 대입하는 것처럼 실제 극한을 취하는 것처럼 해보면 0분의 F0의 꼴이죠. 그 다음 플러스 더한 게 아니고 여기와 더불어 또 하나 되는 게 뭐냐?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x면 x죠. x면 x. 그 다음 또 형태가 뭡니까? 이 네모 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모가. 자, 0으로 가고 있죠. 이런 꼴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K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꼴을. 그럼 얘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디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0, 요거 1, 극한 취하면 0, 요것도 0 될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분리를 했습니까? 이거 맞추려고 이거. 네모 같았잖아요. 네모 x-1, x-1 네모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0분의 0 됩니까? x가 1로 가면 0분의 0 꼴 맞아요. 되죠? 요것도 챙겨놨네요. 요것도 챙겼고. 근데 네모가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네모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1로 가고 있죠. 1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가 1로 가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x가 0으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치환입니다. 방금 했던 거죠. 어떻게 한다? x-1을 t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럼 x가 1로 가요. x가 1로 가면 1-1이니까 t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t.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fx-1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x-1을 t로 했으니까 얘는 ft고 자 밑에도 요걸 t라 하죠. t는 어디로 간다? 이때 t는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꼴을 맞췄습니까? 얘랑 같죠? 그 t라고 적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k가 되죠. 뭐가? 얘가 k가 된 거예요. 얘가 k가 된 거죠. 얘는 그냥 바로 극한의 성질을 하면 되잖아요. 1로 갈 때 2, 얘는 3, 뒤에 건 뭐다? k. 따라서 2분의 3, k.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꼴을 맞추라. 여러분 수학 지금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이런 거는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미분 가수도 할 겁니다. 여러분 미분 갈 때 순간 변화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꼴을 맞추는 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형태를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좋아요. 물론 익숙한 학생들은 이런 표현 없이 바로 이렇게 치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이 단계, 이런 단계들을 한 번씩 거치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형이네요. 자, 여러분 도형 나오면 여러분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외로 쉬워요. 자, 겁을 먹지 말고 차근차근 뭘 구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뭘 구하는지. 여기서 뭐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근데 S의 X 이걸 모르죠. 이건 뭡니까? 직사각형 DEFG의 넓이입니다. 그럼 S의 X를 우선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럼 S의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걸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밑변 곱하기. 그럼 밑변과 높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밑변과 높이. 자, 그런 이제 생각을 딱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 얘가 뭐예요?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이 길이도 2. 이 길이도 2. 됐죠? 자, 이렇게 될 때 여기를 x만큼 딱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요거 직각이죠, 다. 뭐 여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 평행하죠, 이렇게. 평행합니다. 뭐 이것도 평행하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 같죠. 이 각과 이 각. 요 선분해에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자, 우리가 점이라 까만 점으로 친 거 이건 몇 도입니까? 60도죠. 왜?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이 다 60도예요. 60도. 얘도 60도죠. 그러면 요것도 정삼각형이 되네요. 요것도. 요게 2고 요게 x니까 여기가 2-x 2-x죠.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정삼각형이니까 요것도 2-x. 요 길이도 얼마입니까? 2-x. 아하, 하나는 계산했습니다. 2-x. 이거 계산해야죠, 이제. 이거. 자, 이거 남았습니다.
이게 몇 도라고요? 60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60도. 직각 60도. B가 어떻게 된다? 2대 1대 루트 3. 비율이 2대 1대 루트 3. 30도. 2대 1대 루트 3. 그죠? 45도. 1대 1대 루트 2. 이런 비율을 가지죠? 이런 비율. 자, 2대 1대 루트 3. 지금 요겁니다. 요거죠. 얘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얘가 x죠.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2분의 x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가. b가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2분의 x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x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x 곱하기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해결이 다 됐습니다. 왜? 이게 높이였잖아요. 높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두 개가 s의 x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요거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리미트 x가 0의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 x분의 2-x 곱하기 2분의 x 곱하기 루트 3인데 요거 이렇게 약분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없어지니까 답은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1학 내용 이것도 꼭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 다음에 계산 유형. 뭐 성질은 여러분 아까 충분히 했었고, 계산 유형 아까 다항식, 무리식, 통분, 치환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항식일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무리식일 때는 뭘 하고 통분은 어떤 경우고 외울 필요가 없죠. 식의 형태를 보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러분은 배우지 않는 그런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 함수를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함수를 변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은 게 이제 거짓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꽤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미정계수를 할 거고 지금 수렴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많이 했죠. 자, 선생님 그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의 힘듦이 내일의 새로운 삶을 선사한다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사실 내일 새로운 삶을 주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조차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지금 힘든 게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값지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잘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강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9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